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모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추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일의 저장,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모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모듈이 되겠어요. 모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일종의 별도의 파일에다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라 그러면 미래에 내가 자주 쓰는 함수들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으니 그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들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파일을 주는 거죠. 내가 만든 파일인데 괜찮아, 너도 써. 요런 것들이 이제 모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듈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실습 자료는 practice 08 modules 되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파일에다 저장하고 나도 쓰고 남도 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수학을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펑션에 뭐 오일러의 공식, 근의 공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제안했고 뭐 검증했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공식을 외웠다가 필요할 때 이제 불러서 입력을 주고 결과만 취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펑션에서 배운 것처럼 일단 파이썬이 굉장히 많은 기본 내장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 빌트인 함수들을 읽고 이해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상황에서 쓰는 거, 이게 중요하죠. 더불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 목적에 맞으면 가져와서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현재 프로그래머 세상에서는 파이썬 언어의 문법 더하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 함수들 이런 거를 쓰고 얘네들을 썼을 때에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이제 직접 개발하는 그런 것이 현재 개발의 트렌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간단하게 그냥 함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파일들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type math라고 했어요. 일단 에러가 났네요. math라는 것이 없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볼 이 math라는 애가 파이썬이 제공하는 기본 모듈 중에 하나로서 수학과 관련된, 즉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학 함수들을 모아놓은 모듈이에요. 일단은 파이썬이 실행됐을 때에는 이 모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함께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개발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여러 모듈을, 여러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읽어드리면 컴퓨터 메모리를 낭비할 뿐이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듈을 불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문법 중에 임포트가 있어요. 임포트라는 게 어딘가에서 불러들인다라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math,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학 관련된 모듈인 math를 임포트,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ath의 타입을 실행시키면 모듈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컴퓨터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지금 불러들인 math는 결국 모듈 math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 메모리에 쭉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만드는 함수들도 다 컴퓨터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 내가 파일에 있는 모듈을 읽어드렸다는 건 읽어드려져서 어디 있겠어요? 컴퓨터 메모리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수학 함수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ath를 help 명령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ilt-in,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듈이다. 이름은 math고, 아래 보면 functions라고 되어 있죠. 코사인 함수를 계산하거나 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결국은 이 math 모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이 있을 때 명령, import를 통해서 불러드리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제공하는 모듈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살펴보고 그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자주 활용하는 버릇 좋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듈을 만드는 작업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매스 모듈을 임포트를 했어요. 그 안에는 함수가 많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함수를 호출해 봐야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매스 모듈 안에는 스퀘어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로 sqr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 함수가 있는데 그냥 스퀘어 루트 함수를 하면 이름이 없다고 나오고요. 얘가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모듈의 이름인 매스 점 찍고요. 매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인 스퀘어 루트 sqrt를 쓰고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계산을 해내요. 보는 것과 같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 다트 연산자인데 다트의 왼쪽에는 모듈의 이름, 다트의 오른쪽에는 그 모듈 안에 내가 호출하고 싶은 함수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그 함수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매스 모듈을 임포트 했는데 함수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수값도 가질 수 있어요. math.py 3.14159이 그 유명한 숫자죠. 이런 거는 바뀌면 안 되는 값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math 파일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듈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것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수학의 파이가 3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모듈을 임포트한 후 그 안에 모듈 안에 있는 상수값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값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매스 모듈에서 불러쓰는 함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파이 값하고 스퀘어 루트 함수만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일이 math.py, math.sqrt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글자가 늘어나면 오타가 늘어날 확률이 많은지라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안에서 어떻게든 글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법을 발전시켜 왔어요. 따라서 내가 math.py라든지 math.sqrt라고 쓰지 않고 내가 매스 모듈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건 딱 두 개, 파이하고 스퀘어밖에 없다. 그러면 문법을 이렇게 써요. 그냥 import math였던 거에서 from math 모듈로부터 제한적으로 임포트를 하니 무엇을? 파이하고 스퀘어 루트만 임포트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math.py, math.square root라고 쓰지 않고 py, square root라고 그냥 쓸 수가 있으니 편리하죠. 그리고 통상 아스테리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가능하다고 매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몽창 다 그냥 불러들이는데 임포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릴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스로부터 모든 파일을 임포트해라. 그럼 매스로부터 불러들인 모든 파일들은 지금부터 이제 매스점이라는 글자를 안 써도 되겠죠. 좋은 생각 아닙니다. 몇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할 때 하는 거지 모든 걸 불러들이는 거 좋은 거 아니고 왜 좋은 게 아니냐? 내가 모듈을 임포트하는 그 모듈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져요. 따라서 이쪽 모듈에서 A 함수가 있는데 저쪽 모듈에도 A 함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불러들었다? 그럼 어느 날에는 이름끼리 충돌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습관은 보는 것과 같이 모듈로부터 아주 한정된 상수 혹은 함수만 임포트하는 저 방식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아스테리카를 사용해서 모두 다 읽어오는 거는 절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메소드들 궁금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ython.org 같은 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python.org를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공식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내가 매스를 찾아보고 싶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여기 서치 엔진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매스 모듈 이러고 치고 싶을지 몰라요. 뭐 잘못된 행동 아니니까 일단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뭐 날짜가 나오고 뭐 PEP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여기에다 타이핑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여기 닥스가 있어요. 닥스에 가면 현재 파이썬 3.11.1이 최신 버전이고 파이썬 3.11.1에 대한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보면 모듈 전체를 인덱스하라. 글로벌 모듈 인덱스라고 있어요. 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잉글리시 대신 8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자랑스럽게 한글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체 모듈 인덱스가 있네요. 눌러봅시다. 그러면 파이썬이 제공하는 빌트인 모듈들이 모두 언급이 됩니다. 이 중에 우리는 방금 매스를 봤어요. M인덱스를 누르면 여기에 매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가 수학 함수이며 어떤 것들이다라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가면 매스에 속해 있는 함수들이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꽤 많죠? 꽤나 많은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이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여기 파워값 계산하는 거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었던 스퀘어 계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어떤 모듈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듈 인덱스 한번 살펴보고요. 방금 본 것처럼 매스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정보를 보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글로 잘 설명이 나왔으니까 잘 참조하기 바랍니다. 들어온 김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모듈에 대한 인덱스뿐만이 아니고 언어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설명서, 뭐 튜토리얼, 자습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이런 파이썬 공식 언어, 공식 모듈, 그 공식점 뭐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하지 마시고요. python.org에서 이렇게 어느 메뉴, 닥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공식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를 참조하는 버릇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빌트인으로 제공을 하는 모듈들이 있다. 그 중에 매스를 알아봤고 공식 사이트를 접속해서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했고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매스 모듈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모듈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느냐? 당연하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앞쪽에서 등장을 했었던 convert to celsius, 즉 화씨를 받아서 섭씨로 계산을 했었던 그 함수와 반대로 섭씨를 받아서 화씨로 계산을 한 함수, 이 두 개가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이 있는 이 함수 두 개가 있는 파일의 이름은 temperature.py예요. temperature.py가 되는 거고 이렇게 확장자가 py인 파일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지 않는 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주기는 지름길입니다. 실습 자료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고요. 이렇게 확장자 py로 되어 있는 파일들, 이런 예제들이 등장하면 반드시 비주얼 코드를 켜고 비주얼 코드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temperature.py 이런 거를 비주얼 코드로 작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는 것과 같이 비주얼 코드가 떠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파일 메뉴 중에 새 텍스트 파일 이런 걸 선택하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서 컨트롤 S 하면 파일을 저장할 파일명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명에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면 되니 방금 전에 봤던 건 temperature.py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앞서 있는 것처럼 define, convert to celsius 그 다음에 Fahrenheit 이렇게 비주얼 코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서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장을 해서 파이썬으로 형태 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급 프로그래머들, 특히 이 수업을 듣는 최초 수강자들이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량의 빵점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얘기하는데 실습 자료를 열어서 실습할 때 비주얼 주피터 노트북으로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실습 자료를 열고 실행하시고요. 확장자 py가 나오는 파일을 에디팅하거나 실행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비주얼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렇게 비주얼 코드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저장을 해서 파일의 이름을 temperature.py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 temperature 모듈이에요. 모듈.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파일의 이름인 temperature를 임포트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요. 당연히 convert to celsius 하면 에러 나고요. 모듈의 이름인 temperature를 앞에 쓰고 첨을 찍은 후 함수의 이름은 convert to celsius와 convert to fahrenheit를 실행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temperature.py가 모듈이 돼서 결국은 두 개의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급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임포트하는 프로그램과 temperature 파일은 같은 디렉토리에 두고 하세요. 여기 나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실행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에 temperature.py가 있고 temperature.py를 임포트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면 새롭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된 위치, 디렉토리 위치에 temperature.py를 같이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작성한 모듈을 읽어드린 후 프로그램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모듈을 다시 수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경우에 exponential exp.py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임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임포트한 파일을 다시 임포트를 하면 임포트가 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내가 파일을 만들었는데 요거 잘 사용해서 import exp에서 작업을 하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된 파일을 가져와야지. 그리고 또 import exp 하면 수정된 내용을 가져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보는 것과 같이 IMP라는 모듈이 별도로 있어서 이 IMP 모듈을 임포트한 후 IMP reload 그리고 여기에 모듈명을 주면 이미 임포트했던 모듈을 다시 깨끗하게 불러들임으로써 내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까지도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줬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IMP라는 모듈이 파이썬 버전 3.4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가 되다가 3.12부터 이제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안 쓰기로 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고요.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있으니 import live.reload 그리고 모듈 네임이에요. reload 함수 이름은 같고 IMP가 아닌 여기에 import lib 그리고 .reload 하면 다시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임포트한 모듈을 두고 작업을 하다가 임포트한 모듈의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파이썬을 껐다 끼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import lib.reload 그리고 모듈 이름 이 경우 exp를 치면 수정한 내용을 다시 불러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모듈 파일 자체를 수정하면서도 그거를 쓰는 프로그램도 또 수정한 내용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아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더바 네임, 언더바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모듈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 모듈의 이름은 그 파일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exp.py라는 모듈을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불러들여서 사용하고 있을 때 exp 모듈 네임이죠. 점 찍고 언더바 네임 언더바를 하면 모듈의 이름이 나와요. 모듈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이름이 한 가지 더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main 라고 나올 때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보는 것과 같이 중간에 name 를 출력하면 보는 것과 같이 main이라고 출력이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exp.py를 import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exp.py를 파이썬에서 바로 실행할 때입니다. 즉 import를 하게 되면 import를 당한 모듈은 name 를 했을 때 모듈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행을 시키면 name 가 메인으로 나와요. 이거는 파이썬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파일 하나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듈을 배웠으니 2개 이상이 등장하겠죠? 모듈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끌고 가는 입구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EXP를 임포트 해온 이 프로그램이 되겠죠. 따라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이끌면서 다른 모듈을 가져오는 얘는 실행 중에 본인의 네임이 메인으로 세팅이 돼요. 파이썬이 그렇게 해줘요. 그렇지 않고 임포트를 당한 애들은 그냥 본인의 모듈 네임을 쓰게 합니다. 이해가 살짝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예제를 살짝 보여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module.py 함수가 하나 있어요. define hello는 print hello네요. 즉 화면에 hello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hello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모듈 파이가 있는데 얘를 import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면 파일 이름, 모듈이 나오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hello라는 함수를 개발을 하면서 이 모듈 자체를 실행해보고 hello가 제대로 돌아가나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임포트 당한 후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module.py 자체를 개발하면서 실행해보고 개발해보고 실행해보고 이 모듈, 이 파일 하나를 개발하고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module.py를 직접 실행했을 때 예를 들어 hello가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이런 거를 작성하고 싶겠죠. 이렇게 작성된 기능은 이후에 module.py가 어딘가에 임포트 됐을 땐 의미가 없죠. 개발이 완료됐고 에러가 없다는 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hello만 바깥에서 쓰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name 가 모듈이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module.py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막 테스트 코드를 썼다. 따라서 내가 이 module.py를 직접 파이썬으로 실행했을 때만 동작했으면 하는 코드가 있다. 그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if name이 main이라면 그때 print name. 요 구문은 따라서 module.python이란 파일을 파이썬 프로그램에게 직접 줘서 어딘가에 임포트 시킨 게 아니에요. 직접 줘서 실행하면 이 구문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main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rint name 하면 name이 main이니까 main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듈이 어딘가에 임포트 되지 않고 파이썬에서 그 모듈 자체를 바로 그냥 직접 실행한다. 그 모듈의 name은 main이 되는 거고 모듈이 어딘가에 임포트가 된다. 그럼 그 모듈의 name, 요 값은 그 모듈의 이름이 된다. 요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당장은 쓸 일이 없겠지만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면서 테스트하는 코드들을 또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쓸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간단히 보여줬던 저런 예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ython.org에서 math 모듈을 찾았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죠? 그때 sign도 있고 디그리, 파이 값, 무한대 값, 익스포넨셜 값, 로그 값, 로그 함수들 이런 것들이 math 모듈 안에서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행시켜 보고요.
수학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설명서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얘네들이 무슨 의미지 궁금하면 아까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python.org 도큐멘테이션 매스를 찾고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본다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스를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헬프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프 명령으로 이 함수들 이름 주고 찾아봐도 됩니다. 또 수학에서 계산하는 것만큼 또 자주 쓰는 건 랜덤이에요. 랜덤. 즉, 난수 만드는 거. 이 경우를 위해서 랜덤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랜덤을 하고 여러 개의 함수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해서 난수를 만드는 것도 있고 보게 되면 시작값과 끝값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또 값들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난수를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랜덤 모듈 사용하면 되니까 python.org에서 랜덤 모듈을 찾고 이 함수들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든지 잘 판단하면 됩니다. 거꾸로 수학 연산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거라 그러면 수학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난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가 파이썬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잘 찾아서 그거를 구현을 한 함수를 호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모듈인 터틀도 있어요. 터틀은 화면에 그림을 그립니다. 너무 대단한 걸 꼭 보지는 말고요. 보는 예제인 경우에 그림 그릴 펜을 만들고 그 펜을 움직이는데 앞으로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파이썬은 남녀노소 어느 분야나 쓰는 거기 때문에 수학계산, 과학계산도 있지만 주로 이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서 그림 그리기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터틀 모듈을 찾아보고 이거에 대한 사용법 익혀가지고 한번 그림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듈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듈이란 무엇이다? 펑션과 일종의 변수 상수들을 별도의 파일에다 저장한 거예요. 가져오기 위한 문법은 임포트였고요. 가져오고 난 다음에 호출할 때에는 모듈의 이름 점 함수 이름이었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빌트인 모듈이 있었고 빌트인 모듈은 python.org에서 찾아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모듈을 만들 수 있으니 이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이 함수 참 마음에 들어 나중에도 두고두고 써야지 그러면 여러분만의 모듈 파일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잘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 내용, 그 다음에 프랙티스 08 모듈즈에 대한 실습 내용, 또 여유가 있으면 w3school.com에 있는 내용들 실습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이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